안녕하세요. 낙성대에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원 조교수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33회 기출문제 풀이를 준비했습니다. 33회 기출문제를 풀면서 내용 설명도 해드립니다. 실기 1부 시작하겠습니다. 36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번 식사 중 살에 들리면 미지근한 물을 먹인다. 2번 턱을 들고 목을 뒤로 젖혀 음식을 넣어준다. 3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4번 숟가락을 왼쪽 입술 옆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 5번 식전에 신맛이 나는 음료를 주어 식욕을 돋운다. 정답 찾아보세요. 네, 정답은 4번이죠. 숟가락을 왼쪽 입술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가 답이고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식사 중에 사례가 들리면 미지근한 물을 먹이면 오히려 더 사례 걸림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턱을 두고 목을 뒤로 젖혀 음식을 넣어준다는 이건 기도를 열어주는 자세이기 때문에 옳지 않고요. 어떤 자세가 옳아요? 상체를 약간 앞으로 구부리고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가 식사를 올바르게 하는 자세겠죠. 그 다음에 3번 오른쪽을 밑으로 한다 그랬는데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해야 되니까 지금 오른쪽 편마비니까 어디가 건강한 쪽이죠? 왼쪽이 건강한 쪽이죠. 그래서 왼쪽을 밑으로 해서 이게 맞는데 보기에는 오른쪽이기 때문에 그게 틀렸습니다. 4번은 맞죠. 숟가락을 왼쪽 입술, 건강한 쪽 입술에 대고 음식을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왼쪽 입술이 맞고요. 식전에 신맛이 나는 음료를 줘서 식욕을 돋군다. 식욕을 돋울지 모르겠지만 신맛은 치매 분비를 늘려서 오히려 사례를 더 유발할 수 있어서 그거는 틀렸습니다. 37번입니다. 식탁에서 의자에 앉아 식사하는 동안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2번 의자 앞쪽 끝부분에 걸터 앉게 한다. 3번 대상자의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4번 팔꿈치를 의자의 팔받침대에 올려놓게 한다. 5번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게 한다. 자, 문제 풀어보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등받이가 없는이 아니라 등받이가 있어야지 안정적으로 앉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의자 앞쪽 끝부분에 걸터 앉으면 또 잘못하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자 깊숙이 앉아야 되는 게 맞겠고, 세 번째,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야지 더 안전하겠죠. 닿아야 되고, 네 번째, 팔꿈치는 식탁에 올려놓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5번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식탁 높이 이게 정답입니다. 38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은 첫 번째 영양액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2번 영양액 주머니를 침대 높이에 맞추어 건다. 3번 비위관이 빠지면 최대한 빨리 밀어 놓는다. 4번 영양액은 1분에 50ml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번 구토 증상을 보이면 잠시 중단한 후 다시 주입한다. 답을 찾아보세요. 자, 답은 4번이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영양액의 온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체온 정도로 해야 되죠. 체온보다 낮은 게 아니라. 자, 두 번째는 영양액 주머니는 침도보다 높게 걸어 넣어야 영양액이 빠져 내려올 거고요. 자, 세 번째, 비위관이 빠지면 빨리 밀어 넣는 게 아니라 관리 책임자나 간호사에게 알려야 되겠죠. 영양액은 1분에 50ml 주입, 요거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라서 1분에 50ml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토 증상을 보이면 잠시 중단한 후 다시 주입하면은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잠그고 알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9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물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1번 계량컵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컵을 이용한다. 2번 약병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용액을 따른다. 3번 약병 뚜껑은 뚜껑의 안쪽이 아래로 향하게 놓는다. 4번 계량컵에 남은 물약은 약병에 다시 넣어 보관한다. 5번 색이 변한 물약은 따르기 전에 흔들어서 사용한다. 문제 풀어보세요. 답은 2번이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계량컵이 없는 게 종이컵.
너무 부정확하죠. 약은 정확하게 용량에 맞춰 먹어야 되기 때문에 계량컵을 다시 구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라벨에 붙은 쪽을 잡고 용액을 따른다. 맞습니다. 그래야지 용액이 라벨에 묻지 않아서 약을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약봉의 뚜껑은 뚜껑의 안쪽이 아래로 향하면 이건 오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쪽이 아래로, 안쪽은 위로 향하게, 요게 맞겠죠. 그래서 요게 틀렸고요. 4번은 계량컵에 남은 물량은 다시 집어넣나요? 다시 집어넣지 않고 버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째, 색이 변한 물량을 따르기 전에 흔드는 게 아니라 변했다면 이것도 폐기를 시켜버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약병 라벨에 붙은 쪽을 잡고 용액을 따른다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40번, 대상자의 눈에 안약을 넣을 때 옳은 위치는 1번 각막 위, 2번 비루관 입구, 3번 눈꺼풀 상안검, 4번 하부 결막낭 중앙, 5번 상부 결막낭 내측. 자, 정답은요? 4번이죠. 요거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 그림 문제도 나오고 글씨도 많이 나왔었는데 정답은 하부 결막낭 중앙 또는 외축으로 1 내지 2cm 높이에서 안약 용액을 투여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41번입니다. 대상자의 배설물을 관찰한 결과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되는 경우 1번 소변이 투명하다, 2번 소변에 거품이 없다, 3번 소변에 엷은 노란색이다, 4번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있다, 5번 대변이 부드럽고 형태가 있다. 자, 정답은 찾아보세요. 정답은 4번이죠. 자, 1번 소변이 투명하고 2번에 거품이 없고 옅은 노란색, 요거는 정상적인 소변의 색깔과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5번도 정상적이죠. 근데 네 번째, 점액질이 있다면 이거는 어떤 질병의 사인일 수 있기 때문에 이상 증상을 보고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41번의 답은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있다. 요게 답입니다. 42번, 침상에서 배변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2번 바지를 내린 후 혼이불로 덮어준다, 3번 침상머리를 올려 배에 힘을 주게 한다, 4번 배변을 하는 동안 피부 상태를 살펴본다, 5번 배변 후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닦아준다. 자, 문제 풀어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주변을 조용하게 하면 배변을 하는 소리가 다 들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부끄러우니까 TV나 음악을 틀어놓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교재 살펴보시면. 자, 2번은 바지를 내린 후 혼유물로 덮으면은 부끄러워요. 다 이미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무릎 덮개로 늘어뜨려서 덮은 후 바지를 내리는 거죠. 먼저 덮어주고 바지를 내리는 게 맞습니다. 3번은 맞아요. 침상머리를 올려서 배에 힘을 주게 하는 거 정답이고요. 4번, 배변하는 동안 피부 상태를 살펴보나요? 배변 후 피부 상태를 살펴보고 피부가 짓무르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배변 후 닦는 거는 항문에서 요도가 아니라 요도에서 항문 순서로 거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침상머리를 올려 배에 힘을 주게 한다가 답이었습니다. 43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첫 번째입니다. 자,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동변기를 사용한다. 2번, 이동변기를 대상자 왼쪽에 놓는다. 3번, 이동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4번, 이동변기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5번, 이동변기를 하루에 한 번 세척한다. 자, 답을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요. 1번이죠.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동변기를 사용한다. 이게 청결을 유지한다. 2번부터 보면 뭐가 틀렸나 봅시다. 이동변기를 대상자 왼쪽에 놓는다 했는데 우리 배우셨죠? 왼쪽 편마비일 때 이동변기는 어느 쪽에 놔요? 건강한 쪽에 놔야 돼요. 왼쪽 편마비니까 건강한 쪽은 어느 쪽? 오른쪽이니까 이동변기는 대상자의 오른쪽에 놔야 되기 때문에 2번이 대응이 틀렸고요. 자, 3번, 이동변기 앞에 매트를 깔아주는 게 아니라 이동변기 밑에 깔아줘야 미끄럽지 않겠죠? 그래서 앞이 아니라 밑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이동변기 높이는 침대와 같게 한다.
그래야지 이동하기가 편하겠죠. 올렸다 내렸다 하면 힘들어집니다. 그다음에 5번째, 이동변기는 언제 세척한다고요? 즉시 버려야 되죠. 하루에 한 번 하면 너무 이제 지저분하고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보면 즉시 버리고 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동변기를 사용한다가 정답입니다. 44번,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은 1번 보기입니다. 둔부를 들어 방수포를 깔아준다. 2번, 기저귀 안에 속기저귀를 대준다. 3번, 기저귀는 하루에 3번 교환한다. 4번,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5번,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여야 될 게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옆으로 돌려서 기저귀를 교환하는 게 4번이 답이겠고요. 만약에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있다면 이때는 어떻게 하나요? 간이변기나 또는 간이변기를 할 때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허리를 들게 하여 대상자의 협조하에 기저귀를 교환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간이변기가 되든 기저귀를 교환하든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있다면 똑바로 눕혀서 누운 상태에서 허리를 들게 해서 협조하면서 하는 건데, 이 문제에서는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었기 때문에 옆으로 돌려서 기저귀를 교환하는 4번이 답입니다. 자, 45번, 유치도뇨관을 하고 있는 대상자의 소변주머니 관리 방법은 1번, 소변주머니를 세척하여 사용한다. 2번, 소변주머니를 하루에 한 번 비운다. 3번, 소변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는 잠근다. 4번, 소변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높게 위치시킨다. 5번, 소변주머니의 배출구가 바닥에 닿게 놓는다. 자,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3번이죠. 소변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는 잠근다. 자, 1번부터 보면 소변주머니를 세척해서 재사용을 한다면 감염에 유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옳지 않고요. 자, 2번째, 소변주머니 하루에 한 번 비운다? 예, 차면은 비워야죠. 그리고 확인도 해야 되고 하루에 한 번이면 흘러 넘칠 수도 있고, 그래서 틀렸고, 3번째는 비운 후에는 배출구를 잠궈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째, 소변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높게 하면은 거꾸로 올라가서 역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랫배보다 낮게 해야 되겠고, 소변주님 배출구가 바닥에 닿게 놓으면 또 오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배출구가 바닥에 닿지 않게 이렇게 해서 알코올 솜으로 배출구로 소독하게 되어 있죠. 자, 소변량과 색깔을 2-3시간마다 확인하는 게 바로 유치도뇨관을 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5번의 답은 3번. 소변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는 잠근다. 이게 정답입니다. 46번, 치아가 없는 대상자의 입안을 깨끗하게 닦는 방법이에요. 자, 1번, 목젖까지 깊숙이 닦는다. 2번, 마른 거즈를 사용하여 닦는다. 3번, 윗잇몸을 먼저 닦은 후 아래쪽을 닦는다. 4번, 똑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 후 닦는다. 5번, 입안을 닦아낸 후 입 주변에 물기는 남겨둔다. 답을 찾아보세요. 네, 정답은 3번이죠. 목젖같이 깊숙이 하면 구역질 날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째, 마른 거즈가 아니라 젖은 거즈야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째는 윗몸을 먼저 닦은 아래쪽, 이게 답입니다. 우리가 구강청결, 구강위생에서는 항상 위부터 하고 아래, 윗니빨 닦고 아랫니빨 닦고, 윗틀리 끼고 아래틀리 끼고, 윗틀리를 제거하고 아래틀리 제거하고, 모든 게 구강에서는 위가 먼저, 그 다음에 아래. 그래서 그렇게 외워두시면 편하겠고요. 3번은 윗잇몸을 닦은 후 아래쪽 닦는, 이거 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똑바로 누운 자세가 아니라 어떡하죠? 고개라도 옆으로 하거나 옆으로 해야지 넘어가질 않은 거겠죠. 입안을 닦아내는 물기 닦는 게 아니라 닦고 건조하지 않도록 입술 보호제를 바른다까지가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윗잇몸을 닦은 후 아래쪽 닦는 게 답입니다. 47번, 대상자의 발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1번, 보온을 위해 나일론 양말을 신긴다. 2번, 피부가 자극되므로 마사지하지 않는다. 3번, 피부 건조 예방을 위해 오일을 발라준다.
4번 염증 예방을 위해 발톱은 둥글게 달라준다. 5번 안쪽으로 파고든 발톱은 알코올로 소독해준다. 자, 문제 풀어보세요. 정답은 3번이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보온을 위해 나일론이 아니라 면 제품의 양말이죠. 그래서 면 양말을 신겨야 되겠고, 두 번째, 피부가 자극되므로 마사지하지 않는다. 마사지는 해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조 예방을 위해 오일을 발라준다. 이건 맞는 답이고요. 염증 예방을 위해 발톱은 어떤 모양? 일자 모양이죠. 둥글게는 어떤 건가요?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이게 맞죠? 그 다음에 안쪽으로 파고든 발톱이 있다면 소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47번의 답은 3번 피부 건조 예방을 위해 오일을 발라준다. 이게 정답입니다. 48번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돕는 방법은 1번 목, 이마, 얼굴 순서로 닦는다. 2번 면봉으로 귀 안쪽에 귀지를 닦는다. 3번 샴푸를 묻혀 손톱으로 마사지하며 머리를 감긴다. 4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5번 한쪽 눈을 닫고 수건의 다른 면을 사용하여 반대쪽 눈을 닦는다. 자, 문제 풀어보세요. 정답은 5번 한쪽 눈을 닫고 수건의 다른 면을 사용하여 반대쪽 눈을 닦는다가 정답입니다. 1번부터 보시면 목, 이마, 얼굴 순서가 아니라 순서가 어떻게 되죠? 눈, 코, 뺨, 입, 이마, 귀, 목 이렇죠. 눈, 코, 뺨이 눈부터 시작해서 가운데 부분 눈, 코, 뺨이 닦고 그 다음에 가장자리로 가서 이마, 귀, 목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면봉으로 귀 안쪽에 귀지까지 닦아내는 건 의료행위가 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하셔야 되겠고, 우리는 바깥으로 흘러나온 것만 닦아줘야 되겠죠. 3번은 또 뭐가 틀렸나요?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 끝, 손톱으로 하면 상처가 날 수 있죠. 자, 4번은 배꼽 중심으로 어느 방향?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반대가 아니라. 그래서 1, 2, 3, 4번은 틀렸고, 5번은 한쪽 눈을 닫고 수건의 다른 면을 사용해서 반대쪽 눈, 결국은 깨끗한 면을 돌려가면서 닦아줘라 이런 얘기죠. 이게 정답입니다. 자, 49번입니다.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1번 목욕 담요로 복부를 덮는다. 2번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후 방수포를 깐다. 3번 따뜻한 물을 음부에 흘려보낸 후 닦는다. 4번 회음부에 분비물이 있으면 소독해준다. 5번 회음부 세척 후 젖은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낸다. 문제 풀어보세요. 정답은 3번이죠. 예, 회음부 청결 문제 과거에 아주 많이 나왔었는데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목욕담으로 복부를 덮는 게 아니라 몸과 다리를 마른 목걸로 이제 담요를 해가지고 몸과 다리를 덮게 되었고, 두 번째는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후 방수포를 까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방수포와 목욕수건을 겹쳐서 깔고 그 다음에 변기를 밀어 넣는 게 맞겠죠? 3번은 정답이에요. 따뜻한 물을 음부에 흘려 보낸 후 닦는다. 눌어붙어 있으면 닦으면 아프니까 일단 이렇게 따뜻한 물을 붓고 그 다음에 닦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음부의 분비물 소독하는 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젖은 수건으로 물기를 닦은 후 다시 마를 걸로 해줘야 되겠죠. 세척후에 젖은 수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5번은 무조건 틀렸고, 3번 따뜻한 물을 음부에 흘려보낸 후 닦는다. 이게 답입니다. 50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가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예요. 옷은 입히는 순서가 있고 벗기는 순서가 있죠. 여기선 단추가 없는 거니까 우리가 티셔츠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보기 보면 건강한 팔, 머리, 마비된 팔. 2번 건강한 팔, 마비된 팔, 머리. 3번 마비된 팔, 머리, 건강한 팔. 4번 마비된 팔, 건강한 팔, 머리. 5번 머리, 마비된 팔, 건강한 팔. 자, 답 찾아보세요. 정답은 3번이죠. 이런 문제는 1번부터 살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답을 찾는 게 더 빠르실 거예요. 자, 편마비 대상자 단추가 없는데 입는 순서니까 어디부터 입어야 돼요? 마비된 팔 입고 그 다음에 머리 끼우고 건강한 팔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까지가 실기 일부 풀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명시해드린 교재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문제는 실기 2부와 3부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